사실 확인이 필요한 어떤 신문 기사를 읽고 든 잡생각들. 2003년 11월 13일. 일간 스포츠. 제목 한 방울의 피만 섞여도. 지난해 3월 제74회 아카데미상 시상식에서 할 베리가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자 미국의 전 언론은 흑인의 쾌거라고 대서특필했다. 베리는 흑인 어머니를 둔 절반의 백인인데 왜 흑인이라고 불리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은 관습적으로 인종을 분류할 때 한 방울의 피, one drop of blood를 따지기 때문이다. 백색 우월주의가 엄연한 미국에서 백인의 자손이라도 흑인의 피가 단 한 방울이라도 섞이면 흑인으로 분류된다. 순수 백인만이 백인이라는 순결 원칙으로 아직도 미국을 지배하는 인종차별의 족쇄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미국의 흑인들은 1960년대부터 이 같은 불합리를 바꾸려 싸웠지만 아직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신문기사의 내용 후략. 위의 기사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위의 기사가 그렇게 사실인 것 같지는 않다. 내가 듣기로 미국에서 공식적 행정적으로 흑인을 따지는 것은 6대인가 7대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내로 흑인의 피가 섞였을 때 흑인으로 간주된다고 듣고 있다.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혈통을 기록하고 추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같은 것으로 공문서에 기록이 남겨지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한 방울의 피까지 따진다고 미국의 인종주의를 매도하는 것은 좀 과잉 반응이 아닐까 싶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헬리 베리는 부모종의 반쪽이 흑인이니 흑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법적으로 당연하고 누가 봐도 그녀는 아름다운 흑인의 용모를 지니고 있다. 겉으로 완전히 백인의 용모를 가지고 있고 자타가 백인으로 인식하던 사람이 어느 날 공문서를 확인해 보고서는 자기가 흑인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라는 경우가 있다. 그런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한 방울의 피가 그리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물론 인종주의가 미국 사회의 일상생활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인종주의에도 정도 문제라는 것이 개입될 여지는 있다는 것도 잊지 않는 것이 보다 유연한 사고방식이 아닐까 싶다. 백인들 사이에서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인종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 가령 유태인들은 미국 사회 속에서도 차별 비슷한 것을 받는다고 들었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할로윈 때에 어느 심야 토크쇼에서 짧은 꽁트를 보여주기를 프랑켄슈타인이 사회생활 중에 왕따를 당하기가 싫어서 프랑켄스톤으로 이름을 속여서 생활해 왔다는 상황을 설정해서 보여주기도 했다. 유태인 이름을 가진 괴물 프랑켄슈타인이 그동안 프랑켄스톤으로 상류사회 친구들이나 테니스 클럽에서 어울리고 절친하게 지냈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의 유태인 친구가 찾아와서 반갑게 인사를 한다. 어이, 프랑켄슈타인, 오랜만이군. 그동안 잘 있었나? 하고. 그러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아니에요. 이 친구는 프랑켄스톤이라고요. 하고 참견을 한다. 그러자 그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이 친구는 프랑켄슈타인이에요. 우리는 같이 유태인 학교를 다녔는걸요. 라고 말한다.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주변의 친구들이 유태인이라는 것이 밝혀진 프랑켄슈타인을 경멸하면서 떠난다는 이야기였는데 그 장면을 보니 소위 백인들 사이에서도 인종주의가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다. 또 아일랜드 출신들에 대해서도 뭔가 그런 비슷한 대접을 하는 것 같았다. 보스턴 출신의 어느 녀석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녀석의 발음과 억양은 조금 이상했다. 나중에 어떤 영어 발음 전공자 미국인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 말로는 전문가인 자신도 보스턴 사투리는
무슨 소린지 알아들을 수가 없을 때가 많다고 했다. 더 나중에 내 영어 선생님한테 그럼 보스턴 말을 하면 1000대를 받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영어 선생님 말은 다 그렇지는 않단다. 당연히 보스턴의 특정 구역 혹은 계층, 여기에는 아일랜드 사람들의 미국 이민사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의 영어를 구사하면 1000대 받을 수도 있지만 만약 케네디 가문의 억양을 사용하면 당연히 대접을 받지 않겠느냐는 것이 영어 선생님의 설명이었다. 케네디는 사투리, 꼭 우리말 사투리와 의미가 같을 수는 없겠지만 를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고 보니 클린턴은 아칸사 사투리가 말투에 있고 조지 부시도 텍사스 사투리 억양을 나 같은 사람도 이따금 확연하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가지고 있다. 미국의 연극과에서 발성법 수업을 들을 때 가르치던 강사가 다양한 영어 사투리, 악센트에 대해서도 연습하도록 학생들을 시켰는데 따라서 영어를 무척 못하는 나도 그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했다. 그래서 나도 영국식 억양으로 말하는 법, 뉴질랜드 억양으로 말하는 법을 연습해서 수업 시간에 그 말투들로 발표를 하기도 했다. 당연히 흉내를 낸답시고 내도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어서 다른 학생들의 폭소를 자아낼 뿐이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미국 남부 사투리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 한 편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암송한 적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흉내로 나름대로는 진지하게 하던 짓이 클래스메이트들한테 재미있게 보였는지 애들이 모두 내가 하는 짓거리를 보면서 까르르 웃었던 것이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면 알라바마 사투리 혹은 그냥 남부 사투리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JFK를 보면서도 텍사스나 루이지아나 사투리 혹은 그냥 남부 사투리 정도를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영어 좀 한다는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크로코다일 던디 같은 영화를 보면 호주 발음, 억양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고 보니 영화 파고에 나오는 야라는 사투리도 한동안 유명했었다.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 나왔던 헐리우드의 여배우 귀네스 펠트로는 완벽하게 영국 영어를 구사해서 대중의 칭찬을 받았고 앞에 언급했던 그 발음 전공자에 의하면 소피의 선택, 디어 헌터, 아웃 오브 아프리카 등의 영화로 유명한 메릴 스트립은 무슨 배역을 연기하든 그 배역이 연구하는 특정 억양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사한다고 한다. 반대의 예로는 케빈 코스트너 같은 사람을 들 수 있는데 그가 로빈 후드로 영화에 출연했을 때는 아예 영국 억양 사용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말이 전한다. 그리고 내가 볼 때 그가 JFK에 출연해서도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부지방 사투리 구사에 실패하고 있는 것 같다. 영미권의 경우 연극 발성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목소리 자체뿐만 아니라 각종 사투리 억양들을 모두 가르친다. 우리나라 연극과는 내가 다녀보지 않아서 어떤지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전문가들이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 작고하신 탤런트 문호장 선생이 텔레비전의 어느 토크쇼에 나와서 자신이 예전에 출연했던 반공 드라마들 얘기를 하면서 평안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 등 다양한 이북 지방 사투리들의 시범을 보인 적이 있다. 점점 남북 언어의 이질화도 심해지고 월남한 세대들도 세상을 떠나고 있고 남한 지방의 경우에는 표준말로의 동화가 진행된 상황 하에서 다양한 사투리들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도 앞으로는 신경 써야 할 문제가 아닐까 싶다. 간접적으로 주워들은 말에 의하면 연세대학교 연극반과 극단 실험극장 출신인 탤런트 오현경 선생 같은 분은 그야말로 문안, 요새는 이 문안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다. 의 오리지널 서울말을 구사하신다고 들었다. 가까운 후배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진 얘기다. 그분 같은 경우는 서울 지방의 말이라도 서울의 문 안에서 구사되던 말과
마포 같은 데서 구사되던 말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하니 우리 같은 뒷세대에게는 참 신비스럽기만 한 이야기다. 그러고 보니 나한테는 황해도 억양이 있다. 친가의 친척들이 모였을 때는 어른들의 말투에 어떤 특징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도 그런 것들이 내 귀에 들렸으니 내가 전혀 끼가 없지는 않았나 보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박사의 공연예술 이야기 74회입니다. 이번 회에서는 제가 어릴 때 썼던 글 한 편을 읽어드렸습니다. 어릴 때의 글이라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정확하지 않은 내용도 담겨 있지만 그때의 저희 순수함과 열정을 담고 있는 것 같은 글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글의 앞부분에서는 흑인을 판별하는 기준이, 흑인으로 간주되는 기준이 몇 대까지 흑인의 피가 섞였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판단이 결부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8분의 1의 흑인 피가 섞여 있으면 흑인으로 간주가 되죠. 그래서 8이라는 숫자, 악트라는 어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타곤 하면, 악터간 하면 팔각형이 되는 건데, 악토퍼스하고 말하면 다리 8개를 가진 문어가 되고요. 이렇게 흑인의 피가 8분의 1 섞인 사람을 악터룬이라고 부릅니다. 악터룬부터는 흑인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자기가 흑인인 것을 모르고 살다가 자기 자신이 악터룬인 것을 발견하게 돼서 졸지에 주인집의 아시에서 흑인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유명한 멜로드라마 디 악토룬이라는 디온 부시콜트 작의 작품도 있습니다. 멜로드라마라는 제목으로 엮인 희곡집에도 그 작품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극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근래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유행했던 북한말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몇 달 전에 판문점에 남북 정상회담에 내려왔을 때 그때 멀리 왔다 이런 말을 꺼내다가 갑자기 자기 여동생한테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아주 남한에서 유행했지요. 개그맨들, 방송, 농담 이런 것을 통해서요. 며칠 전에 평양 남북 회담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또 미국에 가 있습니다.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지요. 아무쪼록 모든 것이 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 9월 26일 날 전해드렸습니다.